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장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FOMC 의사록 공개와 그리고 관세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이런 무역 갈등에 대한 고조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량 증산을 요구한 소식까지 어제장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한 주간도 참 만만치 않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슈들 또 어떻게 접목해서 해외 선물 전략으로 챙겨가야 하시는지 그 부분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의 신세계 1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도 무역전쟁 관련된 이슈들은 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어제 독일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무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난민 문제 합의로 인해서 유로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와 좀 이어지는 소식들이 오늘 많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또 디테일한 소식들 실시간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FOMC 의사록도 있고요. 7월 6일 날 좀 결정이 되는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실 분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외신 뉴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만치 않은 장, 화요일장 어떤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헤르메스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이찬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한 주가 시작되고 화요일 그리고 이번 주 7월 달에 들어섰죠. 7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산재된 이슈들 여러 가지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들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큼지막한 지표 발표 회의록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 또 한 가지씩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단기적인 이제 전략과 좀 이번 주를 거쳐가면서 할 수 있는 좀 중기적인 전략까지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현물 시장도 그렇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마스터님의 리딩과 전략이 참 목마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시간도 헤르메스 마스터님이 제시해 주실 전략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헤르메스 마스터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현재 시각은 10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 전인데 이 시각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일단 막판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장도 상승 추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738.50포인트로 0.42%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의 반등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 상승합니다. 7,150선까지 일단 회복이 됐고요. 7,152.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도 일단 전일장에는 1.17달러가 이탈이 됐었는데 다시 회복이 되면서 1.17150달러 선으로 0.0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도 전일장 꽤 많이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그대로 상승하면서 0.72% 상승세 1251.7달러 선으로 반등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강합니다. 이 매수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현재 부근에서는 1% 넘는 상승으로 75달러 다시 한번 돌파합니다. 75.01달러 선으로 1.30%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부근 시세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본장에서도 역시나 막판에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대 지수 모두 강박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장 지수에 대해서도 상승으로 이어갈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일단은 네,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75달러 돌파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어떤 외신 소식 나오고 있을까요? 박나영 캐스터,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제간 이슈들 많은데 소식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사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이번 주에는 많은 이슈들도 있지만 어제 장에 이어서 좀 더 상세한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비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WTO 탈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현재 WTO 탈퇴 생각은 없지만 변화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윌버로스 장관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WTO 탈퇴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고 물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좀 보완되기를 바란다라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식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무역 갈등이 미국 연준의 긴축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이 모건 스탠리는 이 무역 긴장이 증시를 짓누르고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면서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증시가 확대된 변동성 속에서 이 10% 정도 조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연준이 긴축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JP모건은요, 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터지면 세계 경제는 결국 주저앉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만 수입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또 교역 상대국이 쌍방으로 관세를 10%포인트씩 올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관세를 10%포인트씩 상향하는 것으로 이 무역전쟁이 결국은 터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실화될 경우 2년에 걸쳐서 세계 경제가 최소 1.4% 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호황세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미국 경제가 강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1일자로 보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이 금융시장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무역전쟁의 위협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크루그먼 교수는 이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서 지금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 마치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악순환을 멈추고자 어른들이 개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른들이란 말은요, 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과 또 기업들이 아이 같은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혹은 누군가 해결해주겠지 하는 어른들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같다라고 꼬집은 건데요. 이 행정부에 어른은 없고 기본적으로 분노 발작으로만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이 트럼프의 변덕도 꼬집었습니다. 전면적인 무역전쟁 가능성이 너무 커졌고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되는지도 모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이 달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3분기 말에 유로 달러가 1.12달러로 떨어진 뒤 이 4분기 말에는 1.14달러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5월 말부터 상승세를 보여온 달러가 통화정책 차별화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이 달러는 일본 엔을 제외하고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모비우스는 이 무역 공포가 지금 강타하면서 이머징 마켓의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은 강달러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 매수 기회다라는 모비우스 전망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의 대두 가격이 9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국은 오는 6일 미국산 대두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미국이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아시다시피 보복 차원입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미국 대두의 약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두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미국 농부들은 이 가격 하락으로 대두 재배 면적을 1% 줄였지만 이 1984년 이후 처음으로 옥수수 재배 면적을 초과했다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독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기독민주당과 또 기독사회당이 이 난민 정책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전일 사의를 표했던 이 호르스트 제오포 내무장관도 내무장관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5월 소매 판매에 전월 대비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이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이슈 박나래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에도 말씀드렸던 지표에 대해서 호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안에서 지수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헤르메스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FCC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무역전쟁 우려에도 2분기 실적 기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지수의 모습인데요.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 상승 쪽으로 흘러가면서 S&P 500은 2,737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9월물입니다. 달러가 무역전쟁 우려에도 지표 호주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로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FX는 지금 1.17100달러 선에서 1.17 초반대 가격 가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8월물입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100 전망이 좀 지배적인 가운데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도 앞서서 살펴드렸듯이 $75 지금 회복이 된 상황 속에서 현재 가격대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 8월물입니다. 달러와 지지세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골드는 반대로 또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었던 전일장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하면서 1251.2달러까지 상승하고 있는 골드인데요.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4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PMI 지표도 발표가 된 상황이고, 자, 오늘장, 전일장에 비교해서 추가적인 상승세, 양 지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는 2,737포인트고요. 자,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나스닥도 상승 이어가면서 7,147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하락폭이 6월 25일에 꽤 크게 나온 그 하락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500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지수가 일단 4거래,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 4거래일 연속 상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일장이 일단 본장도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네. 이 상승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의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네네. 뭐 이게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번 주에 뭐 얘기를 해보자면 금요일 날 일단 무역 분쟁에 관한 얘기, 미국이 중국 대상으로 1차 관세 부과를 하는 날이죠. 뭐 그때 규모 예정대로 될 것인지, 거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 뭐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시를 하방으로 밀고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주에 쭉 어느 정도 가는 동안에는 압력을 받을 거다. 근데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를 좀 받쳐주는 뭐 그런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세 한 번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뭐 이제 중국 보복 관세 규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내일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독립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미장이 하루 쉽니다. 내일장의 저녁이 좀 심심한 장이 될 수 있는데 뭐 원유 재고도 하루 미뤄지고 뭐 이렇게 좀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강하게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두드러지게 나오기보다는 좀 변동성, 위아래로 좀 흔드는 장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아예 길게 매수로 가느냐 그거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또 금요일 날 또 중대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한 달 중에 가장 센 미국 지표 중에 하나죠. 비농업 고용 지수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 9시 반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평균 임금에 관한 것들도 있어요. 금요일에 미국의 이제 평균 임금 지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뭐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더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평균 임금 지수 이 부분 확인해야 된다라고 직접 말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평균 임금 지수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하고 그게 상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좀 더 견고한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FOMC 회의록이 금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연내에 금리를 한 2번 정도 인상한다. 할 건지 말 건지, 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그널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 부분이 증시 방향 그리고 뭐 달러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증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경제 지표, 아무튼 지지를 받아주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있는 와중에 뭐 다른 나라, 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 뭐 유럽 국가 할 거 없이 전부 다 좀 밀리는 반면에 나홀로 이제 좀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장세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이제 지지 저항선 제가 그어놓은 구간이 있었죠. 2740선 구간과 아래쪽 2720선 이 구간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지지 저항이 많이 걸리는 자리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이제 뭡니까? 위쪽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2740선에 대한 저항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대 올라오면 저번 주에도 제가 전략을 어떻게 드렸어요? 2740선 맞고 빠지는 구간 나온다. 거기서 하락 나온다고 하면 매도를 보시라라고 계속 의견을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그 구간대가 뭐 이 구간에서 나왔고요. 또 이 구간에서 나왔다는 거죠.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 구간들, 뭐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여파들도 계속적으로 좀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구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간이 아래쪽 빠진다고 하면 제가 2715 라인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2715 라인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구간에 대한 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 아래쪽 구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 2715 라인 때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보여주거나 오히려 빠지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번 주 전략이 아래쪽으로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은 2715선 맞고 더 밀리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도가 유효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그 지지 저항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지지선이 바뀌면 저항선이 된다라는 부분들. 뭐 그 구간이 이제 여기서 계속적으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다시 빠지는 모습들 나왔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돌파를 했다고 들어가지 말고 돌파한 다음에 다시 지지를 보이고 반등 나오는 뭐 이 구간을 노리셨다고 하면 또 이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래쪽에서 저항을 뚫고 올라와서 지지력을 보인 다음에 올라가는 구간으로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마 제가 저번 주 전략 드렸던 가격대, 라인대만 잘 확인하셔가지고 매매만 임하셨다고 해도 좋은 타이밍들은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으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단기 매수를 본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요 라인대 이게 약간 올라왔어요. 2740인데 40에서 42까지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와서 지지력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뭐 지금은 계속 맞고 빠진다라고 하면 매수를 볼 수 없겠죠. 뭐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2740 돌파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 이제 올라오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냥 만약 이렇게 올라왔다 그냥 빠진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다시 뭐 밀려버리는 상황이고 이거는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저항을 먹고 빠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번 올랐기 때문에 매수다, 돌파 매수로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올랐다가 지지력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력을 보여주고 위쪽에서 내려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도 이 윗구간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쌓이고 지지력을 보이는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는 거죠. 그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지력을 보이고 올라가는 타이밍 맞춰서 하시면은 그 타이밍이 아마 매수로 좀 적절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좀 밀렸다, 뭐 지금 상황에 좀 밀릴 수도 있겠죠. 올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밀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래쪽 라인 보셔야 될 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2725 라인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짧게는 이제 2740에서 2735, 뭐 이 라인이고요. 그래서 하방을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아래로 뚫었을 때 매도가 유효하겠고 아래쪽에서는 올라올 때 이 구간 매수, 이 구간이 유효한데 이 두 구간을 지금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 전략은 뭐냐면은 아래쪽 밀렸을 때 이 라인 때 2720까지 가는 거는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구간 또 밀린다고 하면은 또다시 구간 설정을 하셔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만약에 내렸을 때 2725 라인에서 지지력 보여주고 그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온다. 뭐 지금 이 구간대에서 계속 싸웠던 라인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그냥 밀려버린다라고 하면 그냥 눌러버리는 구간. 근데 만약에 싸운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버텨서 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하방에서 받고 가는 부분에서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린 구간 나온다고 했을 때는 2725선이죠. 이 라인대를 지지받고 올라주는 양봉이 보인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차트는 30분봉 차트입니다. 30분봉 차트에서 2725 맞고 양봉이 나온다. 거의 확정됐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로서 보시면은 좀 편안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2735까지 적어도 한 40틱 정도 되겠죠. 그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짧게라도. 그리고 위쪽으로는 그래서 2740선 지지력 보시고요. 아래쪽 빠졌을 때는 2725선 지지력 보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가격대까지 복귀를 해주시니까, 이 흐름, 워낙 또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워낙 이렇게 이어져 오는 흐름이어서 오늘장의 전략에 대해서 좀 대응 방법도 아주 또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2740선에 대한 지지력 그리고 2725선에 대한 부분도 위아래 선을 짚어드렸고요. 역시나 돌파했다라고 해서 이 터치와 그 가격대를 터치와 돌파는 정말 완벽하게 좀 구분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강조할 점이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P에 대해서 말씀해드렸고, 나스닥도 좀 같이 볼까 하는데, 네네. 나스닥도 뭐 같은 흐름이잖아요. 최근에 좀 흐름 맞습니다. 패턴이 유사해서, 네. 뭐 전략도 좀 유사할까요? 비슷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다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뭐 이 구간에서도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구간이 7150선입니다. 이 라인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 라인대 이제 저항을 맞을 수도 있고, 거길 디뎌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 뭐 여기 이 구간이 되겠죠. 제가 26일날 방송을 했을 때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2750에 대한 저항을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뭐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라인대가 계속적으로 앞전에서도 이제 지지를 보였다가 뺀 부분, 다시 저항 맞는 부분, 다시 지금도 약간 올라왔지만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확실하게 저항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지받은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죠. 아마 이 구간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받을지 말 것인지를 좀 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구간 때 확실하게 지지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로서 좀 접근을 해보시고, 만약에 아랫라인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 구간을 다시 설정을 해야겠죠. 그 구간 때는 여기
2115 뭐 이 정도 라인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 때 지지력을 다시 보여주고 올라가는 구간이 보인다고 하면은 요 짧은 구간 있죠. 이 짧은 구간 내에서 또 매매 올라가는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좀 밀리면은 매수 전략으로 가시면은 아마 내일 정도까지는 좀 유효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니까요. 그래도 위쪽으로는 2750선 확실하게 뒤져서 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는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 밀린다고 하면은 2110선 정도 그 라인대에서 지지력 보이면은 올라가는. 지지력 보인다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봉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지력 확실하게 됐다. 30분봉에서 양봉이 확정이 됐다. 그 사이에 이제 올라가는 것들 좀 해보시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7,100선 초반대로 밀렸을 때 매수적인 접근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간밤 뉴욕증시 본장에서의 상승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장에 대해서는 좀 조기 폐장, 선물시장에 대해서는 조기 폐장이고 일단 본장에 대해서는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지수에 대한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PMI 지표도 발표됐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월가 증시는요, 계속되는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을 투자자들이 잠시 이제 그려려니 하는 느낌으로 어제 상승분을 좀 이어가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연일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지친 것 같다라는 소식인데요. 내일 이제 7월 4일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독립기념일 휴장을 맞아서 이 무역 거래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또 아마존 그리고 또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술주가 특히 힘을 받아서 상승 맹리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장의 이 기운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서 예상치를 상회한 제조업 지수 덕에 이 미국의 제조업 지수 때문에 잠재적인 무역 전쟁의 위협을 좀 상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물론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6일이 지금 거의 데드라인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관세 부과가 지금 발효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새로운 소식은 이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의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시장 진출이 거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 모바일이 아무래도 이 GT와 화웨이에 이어서 미국 진출에 지금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지금 미국 상무부 산하에서는요, 지금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거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가 전체 지분을 보유한 국유 기업으로서 차이나 모바일이 중국 정부의 통제와 영향력에 너무나 취약한 상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차이나 모바일은 처음에 그 신청 당시인 2011년에 현재 중국에서만 모두 6억 4,9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입니다. 뉴욕 증시와 또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런 이 같은 움직임은 아무래도 관세 발효를 앞두고 이 GT 화웨이에 이어서 이 제재의 손길을 이제 통신업체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요, 지난달 28일에 GTE와 화웨이의 미국 국방부 납품을 막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를 한 바 있는데요. 이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억측과 또 고의적인 억압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 관련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중국 기업에 대한 이런 고의적인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 중국 외교부 대기업 대변인이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6일을 앞두고 또 계속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통신 업체에 대한 제재까지 추가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오늘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7월 또 6일 날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합니다. 또 이를 앞두고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네.
북한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대화가 아주 잘 돼가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8개월 동안 로켓 발사나 핵실험은 없었다면서 아시아 전역이 흥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직 가짜뉴스를 비롯한 야당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만약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 중일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5일부터 7일 사이에 이 방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관계에 또 다른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 전달을 해드리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날짜 6일이 가까울수록 다양한 이야기들을 트럼프 트위터에 쏟아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일단 뭐 트럼프 트위터와 또, 이 밖에 다른 소식들도 올리고 있네요. 북과의 대화가 좀 잘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 아니었으면 전쟁이 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트위터가 올라왔는데요. 자, 일단 뭐 앞서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장기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면역력이 생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무역 분쟁 우려 일단 결정 나는 날까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좀 우려감이 더욱더 고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좀 상승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시장이 좀 이 무역 전쟁 우려에 대해서 면역력이 정말 강하게 생긴 걸까요, 마스터님? 네. 이제 면역이 될 만도 하죠. 사실은 네. 계속적으로 뭐 쏟아내고 있는 것들이 지금 뭐 가장 분쟁에 나오는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멘트들로 인해서 뭐 이걸 무시 못할 정도가 지금 됐거든요. 이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면역이 됐지만 또 어느 정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아무튼 혼조 상태에 있다고 좀 봅니다. 완벽하게 이제 무시를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왜냐하면 강대국 미국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이 얘기 또 들어봐야겠죠. 거기 그 정책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무역 관련 이슈 그리고 북한 관련 이슈 이런 다 정치적인 이슈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고 여기서 이제 이 말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정책으로 연결돼서 이제 진행되는 게 있다면 그때야 좀 더 이제 큰 효과를 내겠죠.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증시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워낙 이제 7월 6일이 이번 주잖아요. 그리고 FOMC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스터님도 좀 각별하게 좀 유의하시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와 그리고 나스닥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업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자면은 눌림시 매수적인 구간과 위아래 때 가격대를 또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FX가 올라왔는데요. 유로FX는 앞서서 저희가 이슈 점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달러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이기 때문에 유로FX도 같은 자리에서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17130달러인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유로FX는 저도 너무 궁금한 종목이에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운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소폭이나마. 네네. 그렇다면 올라왔을 때 매도적인 전략일까요? 네,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 앵커님도 저랑 방송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맞고요. 사실은 관망을 들려고 했는데 관망을 들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형국이 여러 가지 얽혀있는 장세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많이 흔드는 구간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지금 이번 주 내내 해가지고 올리기도 했지만 내렸던 부분들 이 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독일의 난민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난민 문제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예 향방을 가로지르는 그런 이슈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뺐던 부분 때, 조금 이따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간에 좀 아래쪽으로 밀렸던 부분들이 이제 난민 문제가 좀 타결이 됐다, 합의를 도출했다고 하니까 바로 좀 올라와서 그 난민, 합의가 잘 안 된다. 좀 이제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뺐던 부분을 그대로 회복해줬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또 관망세로 약간 흔들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팜 얘기도 있고 달러의 강세에 대한 얘기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상황에서 이제 앞에 뒤쪽에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앞서서 이제 뒤쪽에 이제 큼지막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 전에 방향 정해서 움직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매도를 봤는데 매도도 약간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고요. 뭐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좋을 것 같고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견조하다라게 나왔어요. 뭐 2.0을 목표로 했는데 2.0이 나왔기 때문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면 뭡니까? 유로존 이제 ECB의 드라기 총재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가 2.0% 목표를 가져간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뭐 금리 동결도 할 수 있고 금리 인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단 그 큼지막한 줄기 내에서의 내용은 이제 물가가 만족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사방으로 완전 눌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지만 그건 좀 중장기적인 관점의 얘기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뭐 최근에 또 나온 얘기들이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겠죠, 역시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유로존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나왔고요. 오늘 소매 판매도 그닥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아무튼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비교가 되죠, 유럽 지표와. 미국 지표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상승으로 나오니까 좀 위쪽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아서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같은 경우는 18개월의 최저치를 이번에 찍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화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관세와 무역 전쟁 이 우려감 때문에 기업들의 이제 이 우려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뭐 이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이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이제 유로화로서는 그닥 좋은 영향을 받을 리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올랐을 때 매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더라도 달러가 지금 오늘 좀 빠졌잖아요. 그러면 좀 오르기도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위쪽으로 왔을 때 매도 전략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나. 뭐 이번 주 금요일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올랐을 때 매도 전략이 계속적으로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난민 정책 얘기가 한 발 물러선 얘기가 잘 들여다 보시면은 뭐 이 난민 이제 수용에 대한 거 난민 포용책을 계속적으로 내세웠는데 그 부분이 잘 이제 뭐 내무장관도 나간다 그러고 이래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거죠. 안에 대연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게 깬다 그러면은 유로존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뭐 엄청난 큰 문제로까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유로가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뭐 이건 일시적인 수책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의 어떤 정치적 입장은 약간 좀 낮아졌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난민 포용책이 굉장히 좀 내세우는 뭐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발 좀 쉬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과 이번 주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비농업 고용 지수, 뭐 미국의 평균 임금 지수, 아무튼 달러의 움직임에 집중을 하셔야 유로가 보입니다. 달러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필요하겠죠. 달러 잠깐만 보여드리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위쪽에서 이제 고점을 2번 찍었습니다. 달러는 어느 정도 제가 조정을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해드렸는데 뭐 다시 고점대 갔다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뭐 목요일 해가지고 좀 빠지고 이제 오늘자에는 이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간에 달러는 위쪽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유로를 받쳐주는 영향도 하지만 뭐 유로존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얘기도 없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고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뭐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크게 변동이 없는데 저번 주 제가 말씀드린 라인이 어디냐면은 1.175 라인이 됩니다. 이 1.175 라인 때 이 라인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번 주에 제가 올라오면 매수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드렸냐면은 26일 이날이었죠. 이날 드렸을 때가 이제 1.175 이 라인 때를 지지받고 올라가는 타임이 나오면은 매수가 유효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 오질 않았어요. 네. 오질 않고 그냥 빠져버렸고 뭐 그렇게 되면 또 저항으로 남게 되는 거죠. 뭐 이 구간 때 맞고 빠진 구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으로 제가 드린 게 1.168 라인입니다. 이 라인 때가 요쯤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되나요? 1.167인데 뭐 이 구간대가 될 거예요. 네네. 이 구간대에서 이제 좀 빠져서 지지력을 보인다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 한번 볼 수 있다. 이 구간대 지지력이나 저항값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구간대 보시면은 정확하게 어느 라인이면은 뭐 이 라인이 됩니다. 요 라인대. 그래서 여기 라인대와 또 이쪽 라인대
뭐 지지력 보이는 구간대가 이쪽이 되는데 뭐 그 이후에 29일 날짜 보시면은 한번 올랐다가 빠지는 구간대 보시면은 1.168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 강하게 뚫어주고 오히려 또 지지를 받으니까 이 구간이 역시나 1.168 라인이 매수를 볼 수 있는 라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제가 설정해드린 라인들 또 역시나 지지저항 역할을 하면서 메이저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작용을 한다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새벽 시간에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주고 이 구간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들, 다시 한번 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들, 뭐 이런 구간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유로에서 이제 지금 구간을 지배하는 강력한 선이라고 하면은 이 위쪽 1.175 그리고 아래쪽 1.168 라인 두 사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 좀 한다. 그래서 환구를 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매도를 봤는데 뭐 그럼 지금 당장 매도를 들어가나요? 라고 하시면 지금 그렇죠. 당장은 좀 하기가 힘들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중간 상황에 좀 딱 보시면은 이 박스권 사이 딱 가운데에 위치를 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매수를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은 매수보다도 이제 매도를 접근하는 게 좋겠죠.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 이제 이 구간대가 될 겁니다. 1.174와 1.175 라인 때 한번 왔다가 빠진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 전략 계속적으로 누르는 하방 압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으로 또 이제 밑에 맞고 이제 싸우는 구간들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지금은 좀 지켜봐야겠죠. 뭐 네. 당장 이걸 밀고 빠져버린다. 뭐 그거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좀 내가 편안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근데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지 또 끌고 가는 것도 잘 되고 뭐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여유 있는 구간 쭉 위쪽에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보일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뭐 이쪽 매물대를 보시면은 이 구간대에서 굉장히 싸웠던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싸웠다가 빠지고 또 싸웠다가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구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을 취하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방 쪽으로 빠졌을 때 매도는 딱히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 구간에서는 뭐 다시 싸웠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기 때문에 네. 아무튼 간에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유로로서는 제가 보고 있는 유일한 좀 전략 같고요. 뭐 그렇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또 매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앞으로 있을 이슈도 점검을 해드렸고 시황적인 측면과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관점까지 아주 또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금요일 전까지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입니다. 1.175달러 부근에서의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고요. 이후에는 또 금요일 이후로 또 다시 한번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 접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료 FX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38분 지나면서 오늘 화요일장 개장이 된 지 8분 시각이 지난 상황입니다. 개장과 함께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좀 8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먼저 S&P 500 지수 살펴봅니다. 그 전에 지금 본장에서는 무역전쟁 위협 속에서 상승 출발했다는 속보입니다. 기술주와 그리고 에너지주의 상승 견인하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선물 지수는 일단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를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초반의 상승폭보다는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2,734.50포인트로 0.28%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일단 상승분은 모두 반납했네요. 7,107포인트로 0.10%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는 1.17100달러.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애매한 가격대입니다.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매도적인 관점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좀 합니다. 1253.2달러 선으로 0.84%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크루드오일이 지금 75달러 초반에서 75.12까지 올라가는데요. 1.42% 상승세입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골드와 크루드오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무역전쟁 위협 속에서 기술주와 에너지주의
견인으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장이 이제 10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박나영 캐스터, 증시 소식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CNBC 보도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둘째 날을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달 먼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지난장에 이은 상승세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 촉발된 무역 분쟁이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1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쉐브론과 엑슨모빌이 아주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역시나 0.3% 상승 중이고요. 그중에서 에너지주가 1.7% 상승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나스닥 역시 0.2%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아마존,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지수 성적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넘게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일 관련된 이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2014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75달러를 WTI가 경신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계속해서 오일 관련된 에너지주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역시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일 가격은 계속해서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계속되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다른 나라들이 물론 무역 관련해서 회담을 벌이고 또 협상을 하겠지만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지금 무역 회담에 대한 전망치를 조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변덕이 심하고요. 또 너무 강경책을 또 전 세계적인 대상으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국으로 시작해서 EU, 캐나다, 멕시코 이제 또 중동 국가들 까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는요. 하지만 이 고용 지표 호조에 좀 이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6월 달에 지금 2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호황세이다.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경제의 호황세는 앞으로 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개장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표 호조에 대해서 일단 지수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S&P와 그리고 나스닥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마스터님이 업을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좀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오늘 본장에서 상승 출발하면서 미리 들으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시황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화요일 저녁 책임지고 있는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유료 실시간 리딩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면은요.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유료 실시간 리딩 방송을 무료로 7일간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정말 시황적인 부분과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리딩 함께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상승 쪽으로 흘러가면서 지수는 S&P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본장에서도 상승으로 출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계속적으로 상방 의견 쪽은 계속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흔드는 거 한 11시 11시 반까지 좀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짐 디디는 모습들 나아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드렸던 전략대로 네. 잘 적용하셔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물지수에서는 눌림시 매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드렸는데 가격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0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로 쪽 두 번째 이슈인 유로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들어볼까 하는데 유로 FX에 대한 외신 의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달러는 지금 다른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 약
약간의 조금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강달러 랠리가 조금 전반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요. 이 달러의 가장 큰 라이벌인 유로는 지금 메르켈 총리가 마지막 순간 이민 관련한 합의를 보면서 이 독일의 위기 상황이 한풀 꺾이고 유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소식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독일 관련된 소식 잠시만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 기독민주당과 또 기독사회당이 이 난민 정책과 관련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전날 사실 호르스트 제오퍼 내무장관은 사임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연정 자체가 지금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지금 극적인 합의를 하면서 지금 사퇴는 철회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내무장관직을 유지를 하고요. 또 두 정당은 국경 지역의 난민을 위한 고립된 수용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이제 전달이 들어와 있고요. 또 당국이 이 시설에서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 부적절한 난민의 독일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라는 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한 단계 조금 위기가 지금 잠재워진 상황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앞서 기사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미케일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독일의 새로운 선거에 대한 위험을 좀 없앴고 유로존의 이 가장 큰 경제지구로서 이 독일의 이 메르켈 총리가 안정을 좀 지켜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로는요, 이 앞으로의 무역 긴장 위험에도 하지만 좀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나 자동차 관세 위협은 이 반등할 수 있는 추세까지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무역 전쟁에 대한 호전적인 미사 여구는 잦아들었고 유로를 아주 조금 그대로 좀 직역을 하자면 쥐꼬리만큼이란 표현인데요.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현재 유로 상승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지금 파운드화는요. 1.3187달러까지 상승 랠리 중이다라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이는 이제 영란은행의 정책 결정자의 발언 때문입니다. 영국 금리가 아무래도 동결을 얘기했었는데 예상보다는 빨리 올라갈 것이다라는 발언 때문인데요. 지금 이 소식들도 지금 CNBC에서도 자세하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에 지금 건설 은 7개월째 지금 상승 중이라서요. 6월 건설 PMI 지표가 53.1을 기록하면서 이 팍트셋의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달러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유지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관망을 하겠다라는 지금 기조 속에 호주 달러를 상승 견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위안화는 이 7월 6일을 앞두고 2017년 8월 이래로 최저치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영은행들은요, 이 중국의 통화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 후에 좀 안정을 기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요. 네, 로보뱅크에서는 이 무역 전쟁의 위협에도 미국 중앙은행은 여전히 매파적인 태도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어 시큐리티는 무역 분쟁은 위험자산 선호도를 낮출 것이고 달러는 겨우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만, 즉 상대적이라는 뜻이죠. 상품 통화도 미끄러지고 있고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만 상승하고 있는 중이지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달러도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유로FX 관련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FX까지 외신 쪽의 뉴스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1부에서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지수와 유로FX의 전략 전달을 해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